안녕하세요. 나탈리입니다. 지난 OT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1강 어순 부분에 관련해서 오늘 들어갈 텐데요. 자, 어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문법의 전반적인 영역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다음 각각의 지금 강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에 관련해서 보시면요. 그 비중을 가장 크게 두고 있는 부분은 먼저 1강부터 거의 6강까지 제가 순서를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문법 영역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술 부분, 두 번째는 접속 부분, 세 번째는 품사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술 부분에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그 문제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어순 해가지고 플러스 뭐 도치 생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어순 부분에 관련해서 파트 1의 대화형의 문제는 적게는 2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트 2의 문장형 안에서는요, 적게는 5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전체 파트 1, 2만 40문제를 봤을 때 적게는 7문제에서 12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순 부분이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강으로 제가 순서를 맨 처음에 놓은 이유가 어순 부분은 여러 가지 문법의 종합적인 부분을 전부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단순히 그냥 문장의 안에서 구성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어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grammar function 있죠? 뭐 관용조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잡다한 그 문법 부분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그런 지식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1강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어순 부분에 관련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1강 어순 파트 1, 2 관련해서요. 자, 문제를 제가 파트 1에서 16문제, 파트 2에서 16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일단 너무 바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어순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 유형,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처리해 가셔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어순 부분에 관한 특징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주어 동사를 찾자입니다. 탭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주어 동사의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른 어떤 토익이라든가 토플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그 고유한 부분이 많은데요. 주어 동사를 우선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어가 단순히 그냥 명사나 단순히 주격 대명사나 이렇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긴 주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탭스가 좋아하는 주어가 긴 주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어와 동사를 우선 찾아봐야지만이 어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뭔가 포커스가 되는구나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를 먼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out of는 한 문제는 꼭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자, out of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out, 바깥으로, of는 뭐 전치사 of에 관련해서 이 out of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out of sort 하면은 자, 몸이 좋지 않다, 안 좋다. 몸이 막 오한을 느낀다, 불편하다라고 할 때 out of sorts 이렇게 쓰죠. 아니면 out of one's mind 하면은 이거는 정신 나간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once라고 하는 소유격이 빠지면은 잊혀진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out of가 뒤에 어떤 명사 체제와 결합이 돼서 이렇게 어순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아니면 앞에 그냥 put 동사와 연결돼서 put somebody out of one's mind
이렇게 들어가면요. 누군가 somebody를 one's mind,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지우다라는 의미로 또 이런 식의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밖에 구동사 있죠. 뒤에 out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동사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out of 다음에 뒤에 이제 장소라든가 아니면 뭐 또 다른 명사 이런 부분이 결합돼서 물어보는 그런 어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을 잘 파악하자라고 했을 때 문장의 형식은 저희가 쉽죠? 영어 맨 처음에 문법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사항인데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우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거는 1형식이고 어떤 거는 5형식인지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요. 그 문장 자체가 이 부분 문법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 5형식을 볼 줄 아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문장의 5형식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쉽니? 제가 물어보니까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4형식이나 5형식이라고 답을 하세요. 네, 그런데 반대로 4형식과 5형식의 부분이 가장 쉬워요. 그리고 가장 제한된 그런 문제의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일단 4형식이나 5형식 부분에 관련한 문제, 어순 문제에 나오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제 생각에는 1형식에 관한 그 부분에 어순이 있죠. 뒤에 부사구가 들어간다든가 전치사구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형식을 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의외로 1형식 문제 유형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고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형식이나 그 밖에 뭐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맥 안에서 어떤 형식인지 잘 캐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5형식은요. 제가 어순 문제 풀어보면서 중간중간에 부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긴 주어가 자주 등장한다. 1번 제가 설명드릴 때요. 주어, 탭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주어 동사 중에서 주어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주로 주어 부분에서 단순히 명사가 2개 이상으로 결합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예,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명사, 분사구, 분사로 시작하는 뭐 분사 구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맨 앞에 문대 오기도 하고요. 주어 역할하는 것들은 투부정사, 동명사구, 대절 이렇게 해서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구나 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갔다면 그 긴 주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끝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투부정사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동사였다가 품사가 원래는 동사였는데 앞에다가 to를 결합함으로써 더 이상 동사로 활용되지 않고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저희가 투부정사라고 하는데요. 투부정사는 예,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역할에 따라서 어순 부분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구문을 많이 암기해 놓는다 혹은 관용적 표현을 많이 암기해 놓는다. 예. 그래서 구문 있죠. 이거 구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용적 표현들도요. 그 미국이나 영국의 문화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서 언어를 익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간에 지금 영어를 시험용으로 여러분들께서 마스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암기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강사분들은 뭐 암기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 어휘 같은 경우에도 달달달 암기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암기하지 말라고 하죠. 책 같은 거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실하게 공부를 매일매일 어휘 암기해 주시고요. 제가 학습 비법 할 때도 그 중에 한 가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청해 2시간, 어휘 2시간, 문법과 독해는 각각 1시간씩 매일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구문이나 관역절 표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째, 확실히 아는 문법 구문부터 먼저 접근하자. 확실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문법 구문을 먼저 잡고 나머지를 생각하신다면 일단은 그 사지선다하기 때문에 4개에서 뭐 좁혀지잖아요. 그죠? 가능성 있는 답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문법 사항에서부터 먼저 출발하시면 좀 더 문제를 풀어보는데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빈칸 앞에 완전절이면 빈칸은 주로 부사구 또는 부사절 이렇게 와요. 예, 빈칸 앞이나 빈칸 후에 뭔가 완전절로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빈칸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뭐 부사구라던가 아니면 전치사구 또 다른 절인데 그 문장 안에서 완전절이 나오면 다른 절은 불완전절이죠. 종속절이죠. 종속절로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절과 같이 결합되는 어떤 내용 자체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파트 1 대화형에 관련한 문제는 16문제입니다. 지금 1강의 첫 번째 강의인데요. 1번 부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인강이기 때문에 저는 쭈쭈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중간중간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중간에 포즈를 한번 눌러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이제 풀고 나서는 제 설명을 바로바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면요. I am wondering when the old painting will eventually be restored. 자, 그 낡은 페인팅 자체가 결국에는 언제 복원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물어봅니다. 자, restore 하면은 복원시키다라는 뜻인데요. 동사로. BPP니까 복원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복원되어지다. 그래서 그 답변에 I guess 내 생각에는 it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A, B, C, D가 4개에서 동사로 먼저 시작하네요. 전부 다. 그죠? 그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로 갈립니다. 2개는 A번하고 D번은 depend on, 그 다음에 B번하고 C번은 take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depend on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depend on. 첫 번째는요. 뭐뭐인 경우에 따라 다르다. 뭐 달려있다. 뭐뭐인 경우에 따라 다르다. 아니면 뭐뭐에 달려있다. 두 번째는요. 의존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대화형에서는 뭐뭐에 달려있다. 또는 뭐뭐인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의존하다, depend on하고 비슷한 거 한번 써드릴게요. 자, count on 하고 rely on, 그 다음에 lean on, go back on, bank on, 그 다음에 resort to 하고요. turn to, 뭐 draw on,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존하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A번과 D번은 의존하다 들어갔는데 A번 한번 해석해 보면은 5개월에 따라 달려 있다. 5개월인 경우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개월에 따라 달려 있다? 의미상 좀 적합하지 않죠. It depends on its size. 크기에 따라 다른데. 그죠? It will take me 5 months. 5개월 정도, 나의 경우에는 5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정답은 T번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B번은 사이즈가 걸린다는 뜻이고요. C번은 5개월이 걸린다. 그리고 T에 나와 있는 It will depend its size on but. T의 but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게 좀 어색하죠.
해서 적절한 어수는 T번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관련해서 take 있죠. take. 그 앞에는 주어가 이시고 그 다음에 동사가 take 뭐 이렇게 했을 때 뒤에는 이제 시간이나 뭐 이렇게 분량이 나오는데 시간 분량이 나오는데요. 뒤에 시간이 나오기 전에 이 take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6가지로 저희가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가 사람 들어가 있을 경우, 두 번째는 활동 자체가 들어간 경우, 세 번째는 활동 대상이 들어간 경우,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주어가 is로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Sally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뭐 시간 아무거나 2시간 걸린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들어가죠. Fix the computer. 그 컴퓨터를 수리하는데 2시간 걸린다. 이렇게 제가 쓸 수 있고요. 2번으로 봤을 때는 활동 자체. 그러면 fixing the compute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주어 자리에. 그 다음에 text 들어가고 Sally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time 2시간 이렇게 쓸 수 있죠. 3번은요. 활동 대상 들어갑니다. 활동 대상이 뭐요? The computer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akes 그 다음에 사람 Sally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time 2시간 그 다음에 to fi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도 4번, 5번, 6번 같은 맥락으로 뭐 앞에 is를 집어넣고 뒤에 이제 take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겠지만 시간 분량 2시간 2 hours 그 다음에 투부정사라든가 아니면 before나 until과 같은 그런 전치사나 아니면 접속사가 뒤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는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대명사나 아니면 명사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6가지 잘 알아두세요. 시험 어수 문제 빈번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요. I am sorry I heard the bad news about you and Alex. 자, 너와 알렉스에 관한 나쁜 소식을 내가 듣게 돼서 유감이다 라고 했을 때 After breaking up with him, 그와 헤어진 후에 나는 I am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A, B, C, D 보니까요 putting 이렇게 진행형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어울리겠죠. 그죠? 그래서 A번, C번, D번 세 개로 갈리는데요. A번, C번, D번에서 뒤에 나올 만한 거 하나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즉 헤어지고 나서 내가 그를 내 마음속에서 지우고 있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인트로 할 때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I am putting him out of my mind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답 나옵니까? 예, 정답은 T번이고요.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면 자, break up with somebody 그러면 누군가와 헤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헤어지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네, 비슷한 거. break up with somebody 아니면 be through with somebody. 자, 아니면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요새 가을이라서 헤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는 헤어졌다. 그럼 we are over 아니면 we are 뭐 the end 라든가 아니면 we were history 우리는 역사였다. 뭐 이디엄이에요. 그냥 알아두시 바랍니다. 우리 헤어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Have you heard of John? 자, heard는 PP 형태, hear의 PP 형태죠. 듣다라는 뜻인데요. hear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바로 somebody 누군가가 나오게 된다면 사람이 나오면요. 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 누구 사람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 네 목소리 안 들려. 그러면 I can't hear you 이렇게 쓰잖아요. 바로 목적어가 hear 뒤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heard, hear 뒤에 바로 somebody가 나온 게 아니라 중간에 전치사 of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에 대해서 듣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너는 존에 대해서 들었니?
그러면 의역하면은 존의 소식에 대해서 네가 들어봤니? 물어봤을 때 그래요. He lives in the tranquil countryside. tranquil, 조용한 한적한이라는 뜻입니다. 조용한 시골에서 그가 살고 있더라 라는 의미로. 그러면 여기서는 완전절이죠. 네, 완전절. 그럼 나머지 내용은 전치사구로서 부사 역할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인 countryside, 예, countryside, 시골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주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A, B, C, D 보니까 나오네요. close라고 하는 거. 형용사로서 예, 가까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까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가깝지 않은이라는 예,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앞에 있는 tranquil countryside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로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뭐요? C번, not close to Seoul. 정확하게 알고 계시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4번. Excuse me, do you know where Cube Theater is? 예. 간접 의문문이죠. 큐브 극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 where 자체가 맨 앞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중간에 이제 접속사의 개념으로서 중간에 연결하는 그런 역할로서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간접 의문문 패턴 두 가지가 전부 다 가능하죠. 근데 앞에 만약에 일반 의문문에 그 do you know의 동사가 know가 아니라 생각동사 및 발화동사가 나오게 되면 예, 의문사가 더 이상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앞으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간접 의문문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답변에 the very place. very가 부사로서는 매우, 굉장히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부사의 역할을 하면 안 되죠. place라고 하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는 건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그럼 very가 형용사로서 저희가 활용될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자, 좀 이제 시기가 좀 지났는데요. 싸이가 예전에 이제 강남스타일 노래할 때 본인도 그렇게 갑자기 월드스타가 될지 모르고 준비를 못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유명세를 타게 돼서 해외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는 또 이제 트위터가 유행이었죠. 예, 지금은 트위터가 많이 이제 가라앉았는데 트위터를 많이 이제 오공할 시에 그 외국의 여배우가 싸이한테 트위터로 이제 뭔가 남겼었나 봐요. 너가 싸이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했더니 싸이가 그래. 내가 바로 그 강남스타일 가수 바로 그 남자다. 예,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남자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뭐예요? I am the very man 이렇게 쓸 수 있죠. I'm the very man who sing 강남스타일 노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very라고 하는 거 형용사로 바로 그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들어갈 만한 거는 지금 the very place가 명사로서 들어간 거고요.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는 그 앞에 빈칸 관련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요. 주어를 저희가 가능성 있는 부분이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내용 자체가 A번하고 그 다음에 뭐 D번 정도? 그죠? A번하고 D번 정도로 갈리네요. 앞에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A번을 해석해보면 뒤에 부분에 is 다음에 들어가 있는 to nex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합니다. 그죠? to next. 차라리 next to 하면은 옆에 있다. 바로 그 공간 옆에 있다. 이러면 좀 괜찮은데 to next라고 하는 건 좀 어색합니다. 그러면 T번 한번 볼게요. T번에 the next one to the Sunny Hotel. 예. Sunny Hotel 옆에, 그죠? Sunny Hotel 옆에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다 라고 할 때 the next one to the Sunny Hotel is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T번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5번에요. Have you finished your project? 프로젝트 끝마쳤니? 예. 그래서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이죠. finish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No, 아니요.
It wasn't.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It wasn't.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갈 만한 거. ABCD에서 지금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알만한 내용이 자, nice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 nice가 비교급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뒤에는 easier 이렇게 들어갔는데 중간에 and라고 하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만약에 비교급 형태의 형용사인 nice가 들어갔다 그러면 뒤에도 동일한 비교급 형태로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A번은 아니죠. nice라는 easy. 앞에는 비교급, 뒤에는 원급 이상합니다. 그래서 B, C, D번에서 하나 고르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또 nice라고 하는 형용사의 특징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nice가 다른 형용사와 함께 결합이 되면 지금 and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결합이 될 때는 무조건 앞에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nice라고 하는 형용사가요. 다른 형용사와 같이 and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합이 될 때는 무조건 그 형용사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갈리나요? C번은 nice가 뒤에 있고 D번도 nice가 뒤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B번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It wasn't nicer and easier. 그것은 더 괜찮고 더 용이하지 않았다. Than I expected.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좋거나 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번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문법 구문부터 먼저 출발하세요. 어순 부분은. 어순 부분 한 구조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나간다면 틀림없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이요. I can't stand. 나 참을 수 없다. 예. 그래서 I can stand라고 하는 게 비슷한 게 뭐 있어요? I can bear, I hate 이렇게 쓸 수 있죠. hate 하면은 증오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인데요. hate보다 더 강한 표현이 I can stand, I can bear.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뒤에 내용 자체를 싫어하는지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I can't stand, I have to get up early.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나야 된다고 하니 정말 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me neither. 나도 마찬가지로 싫어요. I can't stand. 나도 마찬가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 부정문에 대해서 부정문 예를 들면 뭐 I don't like 피자 이렇게 들어가면 부정문에 대해서 맞장구를 칠 때는요. 나도 마찬가지로 피자 싫어해. 그럼 뭐예요? 그냥 I don't like it. either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 me either라든가 me neither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 neither do I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긍정문일에는 어떤가요? 긍정문일에는 I like pizza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긍정문 나도 좋아해. 그러면 I like it too 라든가 me too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so do I 그죠? 그래서 일반 동사 like로 물어봤기 때문에 중간에 조동사는 do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 평서문에서 like가 아니라 조동사 can이었다 그러면 so can I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맞장구 칠 때 이것도 나중에 제가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나도 싫어, 나도 견딜 수 없어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determine 결심했다. determine 타동사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들어갈 만한 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명사죠. 그리고 명사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투부정사나 동명사구나 아니면 대절 제가 아까 인트로 할 때 설명 주어 자리에 들어갈 만한 것들 목적어 자리에도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는요. A, B, C, D 보니까 A와 B번은 ing 형태의 동명사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번과 D번은 투부정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투부정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투부정사만 목적어 자리에 놓는 동사가 있어요. 수반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능동적인 의미의 동사 있죠. 여기 나와 있는 determine도 능동적인 의미잖아요. 결심하다. 아니면 결정하다. decide라든가 아니면
learn 배우다, prepare 준비하다 이런 능동적인 개념이 있죠. manage 처리하다 이런 것들. 아니면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의미의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어만 수반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wish, hope, want, to, need 뭐 미래지향적인 거 desire 바라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의미의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tend로 끝나는 동사 있죠. tend로 끝나는 동사 가운데 두 개. 하나는 intend하고 또 다른 하나는 pretend와 같은 거. 이런 동사들은 뒤에 목적 자리에 투부정사만 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고요. 정답 나옵니까? C번하고 D번으로 갈리는데 C번, D번에서 보니까 뒤에 내용 보니까 자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할 것을 결심했다라고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라고 해야 되는 early in the morning이에요.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work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라고 해야 되는 이른 형용사죠. 그때는 morning을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in the early morning 써주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하는 것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start work 그죠? start work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나와주는 게 맞겠습니다. 네, 정답은 C번.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나는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부사로서의 early입니다. 두 번째는요. I get up in the early morning 하면 뭐예요? 나는 이른 아침에 일어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두 개가 결합해서 나는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뭐 이러나 저러나 뭐 같은 의미인데 어찌됐든 early가 형용사로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라던가 아니면 early가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로서 쓰인다던가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What happened to Jane? Jane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니? Is she okay? 그녀가 괜찮니? 라고 했을 때 I'm not sure, but she 에서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she, 그녀가 뭐뭐하다. 어순 문제인데요. she 다음에 들어갈 만한 게 뭐 동사, 일반 동사 아니면 뭐 동사 부분 관련해서 이제 부사가 먼저 나와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A, B, C, D에서 전부 다 may, have, PP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요. 다 똑같죠? 자, may, have, PP는요. 추측인데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반대로 추측을 하는 건데요. 과거의 추측입니다. 과거의 추측. 뭐 그랬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may, have, PP 형태로 들어간 거는 다 동일하죠. 그럼 나머지 내용에서 take가 나왔네요. 예. PP 형태가 지금 taken으로 나왔죠. 그러면 걸리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take 다음에 뒤에는 시간 분량이 나와줘야 되겠는데 하루 종일 걸렸었던 것 같다라고 할 때는 may have taken a whole day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뭐 하느라고 뭐요? 화장실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그런 의미로 예, 이 여자가 화장실에 갇혔었나 봐요. 갇혔는데 누가 열어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이 거기서 나오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그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may have pp 먼저 맨 앞에 들어가고 뒤에는 하루 종일 a whole day 들어가고요. 뭐뭐 하느라고 뭐요? To get out of the toilet. 여기서도 투부정사 안에서 get out of 표현 들어가 있네요. 예.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I heard and started to learn how to ski. 자, 스키 타는 법에 대해서 N이 배우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A, B, C를 보니까 as가 나왔네요. 자, as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접속사로서 알고 있을 거예요. 접속사로서 as 알고 있을 겁니다만 as가 접속사로서 이렇게 해서 이런 문맥에서 앞에 들어간다면 보통 뜻이요. 시간 뭐뭐 하자마자 그죠? 아니면 이유 뭐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지만요.
그 as가 양보로서 쓰이는 as 구문도 있습니다. 양보 as 구문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as가 맨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문장 안에서 보어가 도치가 돼요. 그리고 as 다음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어가 뒤에 있다가도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데요. 자, 보어가 보통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잖아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냥 as 앞으로 도치를 시키시면 되는데 명사 같은 경우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거였겠죠. 그녀가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비스하고 비슷한 게 뉴비가 있죠. 아니면 비기너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자, as라고 하는 게 이제 양보로서 도우의 의미로서 그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의미로서 as가 도우로서 들어가려면 뒤에 있는 보호가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죠? 유의열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줘야 되겠습니다. 네, 나갔을 때 A 있죠? 앞에 있는 부정관사 A는 생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 도치시키면 되는데 명사는 만약에 관사가 앞에 있다 그러면 관사를 소개해 주시고 명사만 앞으로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나오죠. 노비스 as she is 그녀가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빨리 배운다. 그런 의미로 정답은 C번입니다. 시험에 8월 달에 8월 26일 날 시험에서는 as가 아니고 도우 양보 구문으로 나왔었죠. 도우가 중간에 껴있는 그 보호도치 구문으로서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9월 달에도 저희가 시험이 2번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그 양보 as 구문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Tom, you look exhausted. 자, exhausted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 지친, 피곤한 이라는 의미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 앞에 사람이 안 나오고 something, 사물이 나오게 된다면 달아 없어진 이라는 의미로 되고요. 자, exhausted하고 비슷한 표현이 tired, tired of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up이라고 하는 건 강조하고자 뒤에 들어갈 수 있고요. 안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used up 아니면 worn out, burn out 또는 pushed 그리고 bea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친, 달아 없어진이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지쳐 보인다. 그랬더니 나 지쳤어. I 다음에 들어갈 만한 거. 자, 여기서는 뒤에 내용 보니까요. A, B, C, D에서 전부 다 ask가 그냥 능동 형태와 그 다음에 수동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가 있는데요. 나는 요청했다. 뭐뭐 할 것을 요청했다. 라기보다는 자, ask의 수동 형태가 뭡니까? be asked to죠. 예, be asked to는 뭐뭐 하는데 요청 받는다라는 의미인데 직역하면요. 결국에는 의역하면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어울리겠습니다. 그래서 TV를 시청하느라고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아야만 했었다. 그런 의미로서 정답은 B번. 예. I was asked to sit up till late. sit up till late 하면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예,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다. 뭐 밤을 새다 그럼 sit up the night. 뭐 비슷한 거는 stay up the night. 밤을 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에요. You don't seem to work out recently. work out.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하다. 여기서는 운동하다라는 뜻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일이 진전되다. 세 번째는요. 해결하다, 문제를 해결하다 할 때. 자, 운동하다는 뭐랑 같아요? exercise하고 같죠. exercise.
자, 근데 해결하다는 뭐 sort out하고 pen out하고 해결하다. 뭐 settle도 그렇고요. 분쟁을 해결하다 할 때 settle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답변에 I found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절로 명사절인 대절이 이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과 아니면 지금 대략적으로 D번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 구문 같이 보이는데요. 그죠? find 다음에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A번 한번 보시면요. 네.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 자체가 다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할 때 A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절인 명사절로 들어가 있다면 대절 다음에 주어 다음에 뒤에 to be가 아니라 뭐예요? 동사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s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A번에 뒤에 있는 to be 있죠. to be 빼고 동사 is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쳐져 있는 게 B번이네요. 예, B번. B번은 선생님 대시 빠졌는데요. 대절에 대시 빠졌네요. 예, 대신 만약에 문장 안에서 대절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에요. 예, B번. D번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D번은 somewhat의 위치가 이상하죠. 예, somewhat의 위치가 어색합니다. C번도 그 내용 자체가 이상하고요. C번하고 D번은 해석해 봤을 때 좀 어색하죠. 정답은 B번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For the price that I pay for the car. 자, pay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가격 나오고 for 다음에 어떤 물건 이렇게 나오죠. 어떤 물건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다 그런 개념으로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타동사로 들어가는 경우에 근데 pay가 자동사일 때는요. 이익이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일형식에서 그냥 pay 자체로 써 넣을 때 이익이 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차를 내가 구입하는 그런 지불했던 가격에 비해서 전치사 for 있죠. for. 이거는 이제 비교할 때 전치사 for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토탈 레몬 완전히 싸구려다라는 뜻이에요. I couldn't agree more. 나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은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내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can't believe how it. 그것이 어떻게 뭐뭐한지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가 없다. A, B, C, D 보니까요. 주어 it 다음에 들어갈 만한 게 동사 서술 부분이죠. 예. 서술 부분 들어갈 만한 게 B번, C번, D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근데 이 사람도 본인이 가격에 비해서 너무 물건 제품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쩌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지 나도 믿을 수 없다 그런 개념으로서요. 자, 비용이 많이 들다 하면은 cost on arm and a leg 이렇게 씁니다. 비용이 많이 들다 또는 cost a lot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lots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cost bomb 해도 되겠습니다. 예. 비용이 많이 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들어간 내용 가운데 조동사가 앞에 있어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예, B번. C번 같은 경우에는 오브 다음에 그 제품 it이라고 했을 오브 여기서는 how 다음에 it이라고 하는 그 물건 제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브 다음에 뭐 별다른 내용이 들어가기엔 좀 어색해요. 그죠? 그냥 오브만 달랑 들어가기에도 어색하고요. 그냥 없애주는 게 낫겠습니다. 정답은 B번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에 postpone. postpone. 무슨 뜻이에요? 연기하다, 지연하다. 연기하다, 뒤로 늦추다 라고 할 때 postpone을 저희가 쓰는데 비슷한 단어 뭐가 있습니까? delay,
differ. 뒤로 시작하는 거 2개. 그 다음에 구동사 뭐 있습니까? 연기하다, hold up하고, put up하고, put back 이렇게. of로 끝나는 거, hold up, put up 2개 하고요. put으로 시작하는 거, put up, put back 2개 연기하다. 그 다음에 이디엄이 하나 있습니다. 대화형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뒤로 미루다, take a rain check on something. 어떤 일을 뒤로 미루다. rain check 하면요. 야구장에 갔더니 비가 와서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주관하는 회사에서 그 야구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줄 때 우천권이라고 합니다. 영어도 이제 rain check, 우천권이라는 개념으로서 take a rain check on something. 어떤 일에 대해서 뒤로 미루다. 자, 그 다음에 토플 영업이 있죠. procrastinate. procrastinate. 그래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본인이 게을러서 뒤로 미룰 때는 procrastinate를 씁니다. 토플 영어이지만 탭스에서는 청에서도 나오고 어휘편에서도 나오고 독해친문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시 바랍니다. 그래서 포스트폰에 관련해서 유의어 제가 알아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로 지금 저녁 식사를 너는 연기하길 바라니 연기하고 싶니 물어보니까요. 그래요. 하지만 내가 뒤에 보니까 A, B, C, D에서 동사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반드시 뭐뭐 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하다 기본형으로. 그러면 see to it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see to it that 주어 동사. 내가 나중에는 반드시 꼭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see to it that I attend it late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대절이야 그 부분에 관련해서 본인이 잘 살펴보겠다라는 개념이니까 염두에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본인이 뭘 확실히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직역을 해도 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꼭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A번. 자, 13번에 It's pity, 애석하다. That you can't see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을 네가 볼 수 없다고 한다니 정말 불쌍하구나. For a few months. 몇 개월 동안 네가 부모님을 볼 수 없게 되다니 애석하다라고 했을 때 Yeah, I mind about it.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뭐 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A, B, C, D에서 적절한 거 하나 고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burst into tears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tears 하면 눈물이죠. 예, 눈물인데 burst, 불쑥 into tears, 눈물이 왈칵 쏟아지다라고 할 때 저희가 burst into tears를 씁니다. 그럼 선생님 눈물이 저희가 눈 안으로 쏟아내려지는 게 아니라 눈물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왜 into인가요? 경우에 따라서 저희 눈물이 이렇게 안으로 내려가가지고 코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정이입이 눈물까지 전해져서 눈물 속으로 들어갔더니 눈물이 이제 나오더라. 그런 개념으로서요. 불쑥 감정이입으로 인해서 눈물이 와르륵 쏟아지다라는 의미로 burst into tear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C번하고 D번으로 갈리네요. C번, D번 중에서 하나 골라내셔야 되는데 자, 생각만으로도 라고 해야 되면 뭐예요? 생각과 동시에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와르르 쏟아 내려진다라는 개념으로서 정답은 D번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C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생각하기 위해서 눈물이 와르르 쏟아내린다. 이상하잖아요. 투정사가 보호 자리에 들어갈 때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의미로 주로 많이 나오는데 부사로서 투정사가 나오기에는 좀 어색하고요. 그냥 동시에 일어날 만한 그런 내용으로서 ing 형태 뭐뭐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진다. 그런 의미로 정답은 D번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Jane 앞에 들어갈 만한 거 ABCD에서 하나 고르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초반에 제가 간접 의문문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뭐냐면요. 일반 의문문과 그 다음에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는 의문문 있죠. 얘네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Do you know? 그 다음에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 When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When is Kelly sleeping? 켈리가 언제 떠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걸 결합해 보세요. 첫 번째 패턴은 Do you know? 하고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절 들어갈 수 있죠. 의문사절이 명사절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절로 들어갈 때는 주어 플러스 동사 어순이에요. Kelly sleeping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간접 의문문 중에서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요. 자, when이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의문사 when이 앞으로 나와요. When do you know? Kelly's livin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두 가지 패턴이 가능한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일반 의문문 주절에 일반 의문문으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을 때 주절의 동사가 생각하다라든가 아니면 말하다라는 생각동사 및 발화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의문사가 중간에 못 들어가고요. 무조건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네, 동사, 생각동사 어떤 게 있냐면 think, suppose, believe, imagine, 그 다음에 뭐 guess 이런 생각동사가 있고 말하다 뭐가 있어요? 뭐 say나 mention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생각동사 및 발화동사가 일반 그 의문문 주절 부분에 그런 동사 위주로 나온다면 저희가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사가 중간에 있다가도 앞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접 의문문 두 가지 패턴 적어드렸잖아요. 이 패턴 1과 패턴 2 가운데 이 노 자리에 do you know에서 그 노 자리에 생각동사나 아니면 말하다 동사가 나오게 된다면 1번 패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2번 패턴만 가능합니다. 네, 그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정답 나옵니까? 네, 정답은 B번인데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자, do you guess라는 저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이제 what is eating Jane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결합이 된 목적어 안에 그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 자체가 절로서 들어간 건데요. 절로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Do you? guess니까 생각동사니까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is eating Jane. 의문사 what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의문사로서 쓰이기 때문에 뒤에 문맥에서는 동사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와요. 그래서 what is eating Jane 하면 무슨 뜻이냐면 Jane을 좀먹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이니? 이라는 뜻입니다. 즉 의역하면은 Jane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니?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Jane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무엇이 제인을 그렇게 좀먹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간접 의문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B번. 예, 그 다음에 15번. What's wrong? Any problem with your contract? 자, 뭐가 문제니? 너의 계약서에 너의 계약에 관련해서 무슨 문제라도 있니? 라고 할 때 any problem 단수명사 앞에는 원래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의문사로서. 의문문으로서. 그래서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r contract?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앞에 있는 is there가 생략이 됐습니다. 예, is there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에 들어갈 만한 거. 주어가 is이고요. 주어가 is이고 뒤에는 동사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보니까 이것도
긴 주어 투부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빼버리고 앞에다가 가주어 it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정답이 될 만한 게 앞에 it 주어 들어갔으니까 뒤에는 동사로 연결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로 연결된 것 가운데 하나가 A번하고 B번하고 D번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A번 한번 보니까 persuade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persuade, 설득하다라는 뜻인데 뒤에 목적어 바로 나오는 타동사입니다. 자, 목적어가 없는 것은 어색하겠죠? 네, 정답은 목적어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고르셔야 되는데 A번, B번, D번 가운데 목적어 persuade 다음에 my dealer라고 하는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A번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파트 1 대화형 그런 문제 유형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16번째 문제. What do you think of the new house? 자,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 첫 번째로는요. What do you think of something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How do you like 라든가 How do you find, How do you feel something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새 집 어떠니 물어보니까요. 내 생각에는 그게 뭐뭐하다. A, B, C, D가 가운데 하나 고르셔야 되는데 보니까 비교급 나왔네요. 자,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 형태는 뒤에 이제 대나고 해가지고 비교 대상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비교급 형태로 들어갈 만한 게 지금 보니까 형용사로서 spacious 하면은 공간이 넓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비교급 형태는 뭐요? more spaciou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 still의 위치가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자, still은요. 저희가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가 있어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가 있는데 앞 글자만 떼서 smart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무슨 뭐 인기 있는 그룹 이름이 아니고요. 자, 앞 글자만 떼서 still과 much, a lot, far나 by far, 그 다음에 even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still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아시겠죠? 비교급 앞에 넣어주시면 돼요. more과 spacious는 같이 붙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ill이 more spacious 앞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교 대상은 than 다음에 비교 대상 이렇게 들어가고요. 정답 나옵니까? C번. 예. 그래서 still more spacious than the old one.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최상급을 강조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very가 있어요. very가 정관사 더와 최상급 사이에 들어가서 최상급을 강조합니다. 단연코라는 뜻이죠. 단연코. 무슨 뭐 핸드폰 선전할 때 단연코 이병헌이가 나와가지고 설명하는데 단연코라는 게 한때 유행이었었는데 이번에 또 이병헌이가 좀 루머가 있었죠. 좀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그쪽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연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by far가 있습니다. by far the 플러스 추상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 플러스 추상급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는 게 ever로서 이렇게 세 가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드린다면 얘는요. 이제 much가 뒤에 더 플러스 추상급을 꾸며주기도 하지만 much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much는 최상급보다는 비교급을 더 많이 꾸며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비교급 나왔고 앞에는 뭘 집어넣어야 되냐 그럼 much가 나왔다 much 써주시면 되는데 뒤에는 최상급이 나왔다 앞에는 저희가 이제 최상급을 강조해주는 그런 부사를 하나 골라야 되는데
선택지에서 하나는 머치가 나왔고 하나는 by far가 나왔다. 그러면 by far가 정답이에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째 것까지 저희가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파트 2 문장형에 걸맞는 어순 문제 유형으로 해서 16가지 문제, 16개 문제 유형을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 다음 연결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